자, 제가 지금 드린 프린트는 뭐냐면은 무슨 어떤 단원 설명을 하자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제목을 이제 물리학의 이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제목을 왜 이렇게 줬냐면, 일단 제 이름은 배진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걸 먹었습니다. 전 배진철이고 물리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보통 이제 학생들이 약대 진학하는 학생들이 이제 물리 선택자가 거의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80-90% 학생들이 물리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이 좀 끊어졌는데,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생물이나 화학 이런 걸 잘하는 건 아닌데, 생물, 화학, 유기하고 물리하고 공부 방법은 좀 확실히 달라요. 다르고, 생물처럼 어떤 메커니즘, 소화의 과정,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을 그 통으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받아들이는 수업이 아니고, 물리는 이런 거죠. 하나의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법칙들을 배우고 그걸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물체가 이렇게 있다. 뭐 이게 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요거를 그대로 공부했다. 그래서 요 그대로 나오면 나는 맞출 수 있다. 근데 죽어도 그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물체를 해석하는 방법적인 것만 우리가 배우고 그림은 계속 시험 볼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법칙을 배우고 그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그 현상 자체를 통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단백질이 어디로 가서 뭐가 되고 이런 하나의 메커니즘을 해서 이걸 통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물리를 공부하면 정말 물리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런 거죠. 여기다 물건 하나 더 달면 학생들이 다른 문제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공부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죠. 공식도 다 알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여기 법칙 같은 것도 다 아는데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 뭐 하나 얹어놓으면 또 틀리고. 그러니까 다 다른 문제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그림을 몇 개나 그릴 수 있겠어요? 수천 개, 수백 개, 수만 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그거를 다 통으로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 방법 자체를 여러분이 보는 이제 생물이나 화학이나 유기와 같이 그냥 어떤 요거를 통으로 머리에 집어넣고 요거랑 비슷한 게 나오면 맞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사실 이제 물리라는 과목이 점수 따기가 되게 어려워요. 점수가 굉장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이제 뭐 좀 거창하지만 학습 방법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물리라는 과목을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요 공식 외우고 요 문제 풀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가, 그러니까 물리라는 과목은 어떤 형태로 문제로 나오는가, 그런 거를 조금 인지를 하면서 공부하시면 확실히 달라요. 정말 나중에 가면, 지금 당장은 뭐 차이가 안 나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염두에 두고 공부하면은 나중에 5개월, 6개월쯤 지나면 학생들이 사고하는 능력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딱 1년 남았죠. 그죠?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도 이제 물리학이라는 거는 저런 구조로 되어 있고 공부를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려고 이 프린트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설사 공부하지 않으셨더라도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물리학의 그 여러 가지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흔한 표현은, 제일 우리가 먼저 배우는 거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는 게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이제 수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수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제 이거는 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을 한 단어로 요약한 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프예요. 또는 표가 되겠죠, 표.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물리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문제도 저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이제 따로 놀겠죠. 얘 따로 놀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면, 공부를 이제 열심히 책을 본문을 보고 아니가 그것도 보지만,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이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얘네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연결이 되고, 얘를 보면 얘가 생각이 나고, 그래프도 생각이 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물리 실력이 오른 거예요. 나중에 되면은 이제 내가 이게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되면은 이제 좀 고수가 된 거고, 내공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방식으로 문제도 나오지만 본문 설명도 저 세 가지로 해요. 자, 먼저 가장 흔한 거는 뭐냐면 그 물체 운동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는데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을 많이 배우죠. 수학을 많이 배우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항상 이제 뭐 있잖아. A가 변하면 B가 같이 변한다. 그럼 둘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변수가 있으면 걔네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그래프고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은 결국 두 개밖에 안 남아요. 자, 여기 Y축이 X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해석할 때 딱 두 개가 남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기울기가 있습니다. 기울기. 근데 이제 기울기, 미분이죠. 쉽게 얘기해서. 미분. 그래서 기울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델타 X분의 델타 Y다. 이렇게 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면적이 있어요. 면적은 Y와 X의 곱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 면적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 하잖아요. 얘하고 얘를 곱하잖아요. 뭐 나중에 2분의 1을 하냐 안 하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가로와 세로의 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들어가는 건 이 Y 값을 읽기예요. 그대로 읽는 거죠. 그래서 읽어서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되게 단순합니다. 법칙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Y 값이 X 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읽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분이고 적분이란 말이죠. 미분 적분인데 이거는 FM적인 방법이죠. 야, 얘는 미분이다. 얘는 적분이다. 이건 FM이고 좀 야매라고 하기 좀 그런데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기울기는 결국은 우리 나누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령 공식이 이게 물리량이 나오면 어떤 물리량이 있으면 이 물리량을 대변하는 기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표현하는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근데 여러분 이 단위라는 게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공식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그 단위가 있는데 기호가 있고 단위가 있죠. 가령 힘 같은 거 예를 들면 기호가 F죠. 근데 단위 이제 뉴턴이 되는 거죠. N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죠. 그죠? 뉴턴.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거리다. 그럼 거리의 단위가 미터가 되죠. 얘는 이제 시간이다. 그럼 세크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어떤 기울기가 뭐고 이런 걸 떠나서 단위만 갖고 해도 돼요. 가령 기울기 미터를 우리가 시간 세크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게 미터 퍼 세크가 뭐냐면 시간당 이동 거리니까 이게 속도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미터에다 그럼 세크를 곱하면 뭐냐? 근데 미터 세크 이런 물리량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래서 어떤 기울기나 면적의 의미를 해석할 때 우리가 굳이 어떤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사실 아니고 맞다. 델타 T분의 델타 V가 델타 S가 속도지. 근데 이걸 설사 모르더라도 이 단위만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는 이 물리량에 대한 예측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게 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자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 자 맞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결국 기억, 니은, 디귿은 다 OX 문제죠. 자 맞았니? 물어봐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배웠어. 델타 Y분의 그죠? 델타 X분의 델타 Y야. 그러면 거리, 속도 제곱 없잖아요. 그죠? 속도 제곱이에요. 그럼 거리분의 속도 제곱. 그러면 요거 갖고 풀어라. 이게 FM이죠. 이걸로 푸는 게 FM 방법이에요. 근데 풀어라. 그럼 아무 생각이 없죠. 이게 뭐예요? 델타 Y 속도 제곱. 이렇게 델타 속도 제곱, 델타 거리.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방법이 FM이긴 한데 조금 이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단위로 해볼까요? 단위. 자, 그 Y가 속도 제곱인데 미터 퍼 세크인데 이걸 제곱한 거죠. 근데 거리는 미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보면 이게 미터 제곱에 세크 제곱에 미터가 되니까 미터가 하나 지워지면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의 단위예요? 이게 가속도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속도구나. 근데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랑 어때요? 다 똑같죠. 자, 이 말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게 야매냐? 야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일반 물리학 책을 딱 보면은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단위 분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물리를 되게 잘해. 나 물리학 박사야. 내가 물리 한 30년 했어. 나 되게 잘해. 그런 사람 입장에서 쓴 책이 아니에요. 그 교과서잖아요. 교과서는 그런 물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보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교과서라는 거는 물리를 가리키는 얘를 어떻게 가리키면 학생들이 잘 이해할까, 어떤 순서로 가리킬까를 연구했던 교육자들이 쓴 책이에요. 물리 박사가 쓴 책이 아니라 그거를 가리키던 사람이 이걸 어떻게 가리키면 좋을까, 그러니까 교육자가 쓴 거죠, 교육자가. 그럼 그러면 그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일반 물리학 책에 제일 처음에 딱 피면 차원 분석이 나와요. 단위 분석이에요, 이게 단위 분석. 그럼 이거를 가리켜요. 이거 왜 가리키겠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시작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죠. 내가 영어를 가리켜요. 주어, 동사, 목적어 뭐 다 쫙 FM대로 잘 가리키고, 자, 말을 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FM이야. 순서 다 맞아야 되고, 조사까지 다 맞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해갖고 어느 세월에 말 한마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거 이거잖아요. 야, 너 어디 가? 공부하러 학교 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스쿨, 스터디 이렇게만 해도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장이 되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거지. 다 가리키고, 야, 이게 FM이야. 무조건 이렇게 해. 이게 FM이야. 미분하고 적분해. 그럼 학생들이 써먹질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가르쳐 봤죠. 근데 이제 그러한 방법이 좋긴 하고 FM이고 정석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시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시작은 그게 아니라 이런 거부터 일단은 그러면 눈에 보이잖아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이게 익숙하진 않아도 좀 시간이 걸려도 이 그래프가 뭔지 보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좀 쉽다라고 느껴져요. 그럼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가리킨다라는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과서 순서나 목차 같은 거는 물리 고수들이 쓴 책이 아니라 교육자들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할 때 이게 이제 FM이긴 하지만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는 걸 방법을 몇 번 해보다 보면 그래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처음 보는 그래프가 나와도 겁먹진 않을 수 있다는 최소한.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해봐요. 그래서 뭐 봅시다.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게 ST 그래프인데 이건 기호잖아요. 그러니까 미터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이건 시간, 기호, 단위는 세컨드, 그죠? 기호 단위. 처음엔 이 기호 단위도 헷갈려요. 기호 단위도. 자, 그럼 기울기가 뭐니? 그러면 단위로만 해도 돼요. 미터를 세크로 나눈 거죠. 맞다. 이거 속도 단위지. 그럼 V구나. 그런데 기울기가 여기도 다 똑같구나. 그럼 얘는 속도가 일정하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는 거죠. 기울기가 이제 속도인 거 알았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가장 무식하게 해도 돼요. 그리고 수학하고 물리는 여러분 무식하게 해도 돼요. 저도 우리 큰애 이제 초등학생인데 걔 이제 뭐 경우에서 따지는 거 가끔 질문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순열 조합해서 공식으로 하죠. 콤비네이션, 뭐 퍼뮤테이션 이렇게 우리 공식으로 다 고등학교 때 풀었단 말인데 저도 원리 같은 거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시키는 거지. 야, 다 찾아봐. 다 찾아요. 그러니까 조합하는 거잖아요. 경우에서 다 찾아요. 근데 그게 되게 오래 걸리죠. 공식 쓰면 되게 좀 시간이 금방 끝나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응용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어떻게 접근하면 되더라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 감은 있죠. 근데 단편적인 공부, 공식 외워서 대입하는 형태의 공부는 그런 응용력이 안 생겨요. 물리도 보세요. 이것 보세요. 기울기 있잖아요. 미분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교과서에 써 있지만 그거는 그냥 아주 정석적인 그 해설이고 무식하게 하세요. 무식하게. 보세요. 잘라. 자, 같은 시간으로 잘라. 근데 얘는 요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요거야. 요만큼 갔어. 요 이동거리잖아. 근데 그 다음 같은 시간 또 이동거리 이만큼 갔어. 많이 갔죠? 빨라진 거잖아요. 네, 오케이. 속도 증가. 됐어. 이 정도 된 거야. 이게 가장 무식한 해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그 다음 얘 됐죠? 그럼 얘도 돼. 해볼까요? 이번 이렇게 왔어. 그럼 똑같이 하는 거죠. 같은 시간으로 잘라. 이 시간 동안 이만큼 돌아온 거예요.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이번에 이만큼을 돌아왔어요. 그럼 돌아오는 게 맞아요. 돌아오는데 점점 어때요? 빨라지고 있죠. 많이 왔잖아요. 근데 이러한 해석이 그럼 유치한 방법이고 이게 뭐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대부분이 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풀 수 있어. 이 정도만 가지고. 예. 그러니까 꼭 미분해야 되고 적분해야 되고 이게 기울기고 나누기고 곱하기고 얘는 적분이고 이런 거 안 해도 여러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는 거죠. 자, 또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VT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VT 그래프도. 그죠? 이게 V다. 그 이제 미터 퍼 세크. 기호 단위. 그죠? 그다음 시간, 기호 단위는 세컨드, 초.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두 번째 그래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두 가지 의미를 갖죠. 기울기 해봅시다. 기울기가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눕니다. 그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죠. 이게 뭐냐? 이게 가속도예요. 미터 퍼 세크 제곱. 기울기가 물체의 속도 증가량. 그다음 면적은 뭐냐? 면적도 보세요. 미터 퍼 세크를 세크에다 곱하면 미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미터가 뭐의 단위입니까? 거리 단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단위만 갖고 곱하기 나누기 두 개만 할 줄 알아도 그래프 해석은 충분히 된다는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가속도 그래프 한번 볼까요? 가속도 그래프. 자, 그럼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보세요. 자, 하나 볼까요? 이런 거. 내가 이제 수업할 때마다 사실 학생들한테 하는 건데, 저기 뭐 길거리 가다가 아저씨가 자, 공공말 팔아.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그죠? 그럼 다 알죠? 저 안 배웠어요. 못 사 먹겠는데요. 이제 않잖아요. 다 알아요. 아저씨 3개 주세요. 그럼 3,000원 내요. 이게 개당 1,000원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똑같은 거잖아. 1초당 얼마씩 가는 거야? 100m 가잖아요. 1초에 100m. 맞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죠? 이렇게 하면 1초에 속도가 얼마씩 10m/s씩 증가한다 그 얘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세크가 2개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크가 2개 있으니까 제곱을 해줘야죠. 그죠? 근데 이 속뜻은 뭐야? 이거야. 그럼 이건 딱 뭐예요? 1초에 10씩 증가한다 이 뜻이죠. 예. 그러면 가속도는 이렇게 돼요. 면적이 뭐냐? 면적 2개 곱하는 거 있죠. 곱해볼까요? 속도. 맞죠? 그럼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물체의 속도예요. 정확한 말하면 이제 속도의 증가량이죠. 예. 자, 그럼 됐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역학 그래프 3개 해석됐잖아요. 다 돼요. 여러분 이거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률 단위가 와트예요. 와트가 주울 퍼 세크예요. 시간이 있어요. 세크예요. 자, 이게. 자, t초까지 한 일을 구하래. 1을 구하래. 1. 1의 단위는 주울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울이 나오겠어요? 곱하면 되겠죠. 그럼 면적 구하라는 얘기구나. 네. 그죠? 일률 그래프에 뭐 미분이 뭐고 적분이 뭐고 그거 몰라도 단위 이렇게 보고 1 구하래?
아, 이거 곱하면 되겠네. 아, 면적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도 돼요. 풀어요. 답 맞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일단 미적분 뭐 기울기 FM 델타 T분의 델타 Y 뭐 델타 X분의 델타 Y 뭐 XY 뭐 이런 거 안 해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 잘 이해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스쿨, 스터디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스타트예요. 그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원칙적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야 주어는 여기 넣고 뭐 넣고 여기 했고 이거야. 그걸 100번 얘기를 해줘도 10년 동안 들어도 한마디도 못해요. 저 영어 그렇게 배웠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영어를 대단히 잘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왜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FM 이거 델타 X보다 델타 Y야. XY 곱하는 거야. 아무리 해줘도 애들은 몰라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아이들의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내가 물리를 잘하냐 못하냐의 관점. 그죠?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게 FM이지만 저게 정석적인 거지만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해서 좀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죠? 그럼 보이죠. 그럼 다른 그래프도 할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느낌. 그럼 다른 거 보고 이제 하려는 이게 뭘까? 맞다 단위 갖고 하는 거지. 그럼 한번 이제 자기가 해보는 거죠. 곱해도 보고 나눠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이상한 그래프도 많이 나와요. 보세요. 뒤에 한 장 넘겨보세요. 이거 보시면 그 4번에 있는 그래프는 기출문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그 그래프가 뭘까요? 한번 먼저 보세요. 자, 또 다른 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실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 4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가 이제 x입니다. 자, 여기는 속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운 거 뭐 단위를 곱하고 나누고 기울기, 면적 이거 갖고 이제 했어요. 근데 거기서 공부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보시면 이 문제는 사실 그래프를 안 줘도 돼요. 전혀 안 줘도 그 그림만 갖고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게 기출문제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죠. 네,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학생들 헷갈리라고 준 그래프 같아요. 이거 보시면은 속도 x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등가속도 공식 중에 이거는 보시면 여기가 이제 미터 퍼 세크고 이게 x니까 이게 미터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기울기를 해봐도 이상한 게 나오죠. 미터 퍼 세크를 미터로 나누면 세크분의 1이 나오고 면적도 이상해요. 두 개 곱해보니까 미터 제곱분의 세크가 나와요. 둘 다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미분으로도 안 되고 적분으로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남은 거죠. 읽는 거죠, 그냥. 그냥 읽는 거예요. 얘는 딱 보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읽으면 돼. 무슨 얘기예요? 처음 출발할 때 얘가 속도가 얼마였다? v0였다. 그리고 거리 d만큼 갔을 때 얘는 속도가 얼마가 되었다? 0이 되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게 기울기가 뭐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읽으면 되는구나. 그냥 읽고 가죠. 자, 등가속도 공식 중에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처음 속도 제곱인데 보시면은 요 가속도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빗면이잖아요. 물체를 위로 던졌는데 밑에서 이게 당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다시 쓰면은 요 이동거리 s 대신에 x를 쓰면 돼요. 나머지를 넘기죠. 그러면 이렇게 묶어볼까요? 네. 그러면 요게 여러분 x 거리고 얘가 속도입니다. 그죠? 예, 그럼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자, 얘를 y축으로. 자, 얘를 x축으로. 그죠? 예. 근데 요 가속도가 음수값이에요. 음수값. 그래서 음수값이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얘는 이게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 값이 플러스가 나와요. 그죠? 예, 그럼 이게 뭐냐? 2차 함수꼴이죠. 그죠? y는 ax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뒤집으면 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기울기나 면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더 헷갈리는 거죠. 별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 그래프를 그려. 그죠?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래프 읽기.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만 하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이제 됐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는 정말 많이 나오죠. 물리를 하면서 그래프하고 표는 아주 그냥 지겹게 볼 겁니다. 볼 거고. 근데 생각을 해봐. 그 수많은 그래프를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할 거야?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고 이 그래프의 면적은 이동거리다를 외울 거냐고. 그거는 정말 잘못된 방법이죠. 그 많은 그래프를 어떻게 다 외워? 그 물리를 생물처럼 공부하는 거죠.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방법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고 얘가 있다 그랬는데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 아주 간단한 것부터. 자, 이제 5번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림이 하나 나와요. 어떤 애가 비눗방울을 이렇게 불어요. 그래서 그 비눗방울이 요런 경로를 거쳐서 가고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날 때를 P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날 때를 Q라 그래요. 자, 이거는 이제 상상이 되죠. 비눗방울 불고 비눗방울이 이렇게 해서 날아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상황인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 많이 물어볼 수 있죠. 거리 물어볼 수 있죠. 거리. 그 다음 변이도 물어볼 수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됩니까? 자, 등가속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어떻습니까? OX. 이거 어때요? 그러니까 뭘로 판단할 거냐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서 어떤 힌트를 가지고 얘를 해결할 거냐. 등가속도는 여러분 가속도가 일정하다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인데 가속도가 일정하다랑 같은 말은 힘이 일정하다는 거죠. 자, 그럼 맞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얘가 등가속도다. 보시면 여기를 지나갈 때는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일로 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 지나갈 때는 어때요? 이쪽으로 힘을 받아야 다시 일로 오겠죠. 그럼 이게 방향이 바뀌었네? 그죠? 그럼 우리가 배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배운 물리는 뭐냐? 가속도는 이렇게 배우는 거죠. F는 ma다. 얘 배웠죠? 다 알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알걸? F는 ma. 그 다음에 또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것도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또 배운 게 있어요. 얘네들은 전부 뭐다?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라는 거야. 벡터가 뭐예요? 방향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물리학이 요걸 배웠죠? 문제가 나왔죠? 자, 이걸 여기다 적용해야 돼. 자, 적용을 해봐요. 자, 일로 가려면 이쪽으로 힘 받고 이렇게 가려면 이쪽으로 힘 받아야 돼요. 변했죠? 자, 크기는 모르겠고 뭐가 변했어요? 확실히. 방향. 그 벡터라는 걸 배웠잖아요. 방향이 변했구나. 그럼 얘도 변하는 거죠. 가속도 변한 거잖아요. 얘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얘를 구할 수가 없죠. 이 그림에서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얘로 하는 거죠. 가속도 들어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보고 골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구나. 방향이 바뀌었네? 그럼 얘가 변한 거야. 얘는 벡터니까 방향 바뀌면 바뀐 거야. 그럼 가속도도 변했구나. 그럼 등가속도는 아니겠다. 그러면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얘를 보고 얘는 등가속도가 아니야. 얘는 등가속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요걸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딱 머리에 넣었어. 그럼 문제가 저렇게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도 나오고, 그죠? 이쪽으로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럼 이게 다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풀면 돼, 똑같이. 그래서 그림을 주고 이 그림에 대한 물음이 있을 때 법칙을 가지고 이제 적용하게끔 하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고차원이 되면은 6번을 보시면 이건 이제 두 개가 합쳐집니다. 두 개가 합쳐지면 요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냐면 이거예요. 로켓을 쐈는데 로켓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휘어져서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더래요.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주죠.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속력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이건 속력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T1, 여기가 T2, 얘는 여기가 T1, 여기가 T2. 자, 이제 결합을 해봅시다. 두 개를. 자, 두 개를 조합을 해보는 거죠. 로켓이 여기 날아갈 때 보시면은 이 로켓이 날아갈 때 자, 운동 방향 항상 접선 방향이에요. 이렇게 이제 운동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림에서 눈에 이게 딱 보여준 힌트가 뭐가 바뀌고 있어요? 방향이 바뀌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속력을 알려줄 수는 없잖아. 빠르기가 어떻다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림에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방향이 바뀌는구나. 그죠? 자,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방향이 바뀌는 거 설명 못해요. 이 시간 그래프는 다 1차원 운동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방향이 바뀌는 것까지 설명하려면 그래프가 X, Y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예요? 그림에서 방향이 바뀐다는 힌트를 준 거죠. 교수가. 그 다음에 이거는 뭘 힌트를 줬냐면 빠르기가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서 이 속도가 점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바뀌고 이 녀석의 빠르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두 개의 그래프에서 보여줘요. 힌트를 줍니다. 찾았어. 괜히 그려진 그래프가 아니죠. 자, 이 방향이 바뀌는구나. 속력이 증가하는구나.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걸 여기서 이제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얘네들을 바꾸는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원인이 뭡니까? 얘네 이렇게 바꾸는 원인. 방향도 바꾸고 빠르기도 바뀌고.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운동을 방향 바꾸고 빠르기 바꾸려면 뭐를 가야 돼요? 힘이죠. 그게 개념이에요. 운동 상태를 바꾸려면 힘이 필요하다. 힘이구나. 그럼 해봅시다. 이렇게 가요. 얘 힘을 어디로 받아야 돼요? 방향이 이렇게 바뀌려면 힘을 이쪽으로 받아야죠. 맞죠? 예. 자, 이거 해결됐네? 두 번째, 얘 해결해야겠네? 그러면 빨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또 물체가 가는데 그 물체를 빠르게 하려면 뒤에서 밀어야죠. 뒤에서 밀어야 돼요. 그럼 얘를 밀고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얘는 힘이 두 개가 있구나. 를 아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 그리지 말자. 요 앞에다 그리자. 그래서 얘는 힘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F1, F2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얘 역할은 뭐냐? 얘 역할은 뭐냐? 요게 되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는데 운동 방향 바꾸려면 옆에서 이렇게 당겨야 옆으로 이렇게 돌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가 가는데 얘를 빠르게 하려면 이렇게 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운동 방향. 그러니까 두 가지 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운 거죠. 또 개념이 또 들어가요. 힘은 벡터라는 거죠. 그럼 알짜임의 방향은 어디니? 그럼 알짜임은 어떻게 해줘요? 벡터 합을 해줘야죠. 요게 이제 합력 방향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보기에는 이제 이게 나오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원래 물음이 그거였어요. 이거 수능 문제야, 수능 문제. 그럼 같다. 근데 안 같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두 개를 다 찾아야 해결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림, 그래프, 그 다음에 공식, F는 MA까지. 이게 다 들어가 있죠. 간단한 문제지만. 이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학생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조합이 안 돼. 그러니까 조합이 돼. 나 이게 보여. 이거 보여줬고, 보여서 이게 두 개가 조합이 돼. 그럼 되게 쉬운 문제. 근데 조합이 안 돼. 그럼 되게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런 걸 의식적으로 알고 공부를 하라는 거야. 그림, 그래프, 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고 그림에서 내가 뭘 볼 것이며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다를 그리고 여러 가지에서 힌트를 다각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되게 쉬운 문제가 돼요. 굉장히 쉬운 문제. 그 다음에 조금 더 고차원으로 가면은 여러분 이제 7번을 보시면 제가 뭘 넣어놨냐면 자 이런 그림이 있네요. 자동차 A가 요렇게 이제 10m/s로 갑니다. 근데 얘가 이만큼 가서 속도가 V가 되었고 자 얘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자 얘가 속도가 V가 되었을 때 둘 사이 거리가 20m라는 거죠. 자 힌트는 이거예요. 얘랑 얘랑 가속도가 A와 B의 가속도 크기가 2대 1이다. 아니다. 1대 2다. 이거 이제 힌트. 자, 이거죠. 보시면은 보시면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공식으로 돼요. 공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힌트는 그림으로 주죠. 근데 얘는 공식으로도 풀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로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얘예요. 왜냐하면 왜 얘가 되냐면 빨라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다 이해했어. 다 풀 수 있어. 근데 제 시간에 못 풀어. 그럼 의미가 없어요. 알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근데 그거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난 이렇게 푼다. 만족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시험이기 때문에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기를 위해서는 얘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때로는 그 문제를 이해하는데 그래프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얘가 좋고 실제 계산 문제를 푸는 스피드는 얘가 빨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둘 다 해야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해력을 높여주고 얘는 문제를 빨리 풀게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얘는 제가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래프로 바꾸는 거죠. 딱 바꿔줍니다. 자, 시키는 대로 그릴게요. A가 10m/s에서 출발을 해서 쭉 가서 시간 t일 때 속도가 V가 되었다. 그렸죠? 요거 옮겼죠? 됐죠? 예. 그 다음 얘도 옮겨볼까요? 얘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속도가 쭉 증가해서 역시 속도가 V가 되었다. 됐네? 예. 그럼 요게 이제 A 그린 거고 요게 B 그린 거네. 그죠? 그럼 얘는 어디 있죠? 그래프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아까 배운 게 있었잖아. 응? 좀 더뎌도 자 면적이 거리죠. 맞습니까? 면적 거리죠. 그럼 요 면적은 뭐야? A가 달린 거리. 요 면적은. 그렇죠. 그럼 요 20m 어디 있어요? 요 사이에 있죠. 그렇죠. 요 사이에 있죠. 요게 이제 20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뭐죠? 이 그림이 그래프로 전환이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결국은. 그래프를 그림으로 또는 그래프를 그림으로, 그림을 그래프로. 근데 사실 이제 뭐 근데 지금이야 그런가 보다 하는데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돼. 세 개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세 개밖에 없는 거야. 그림 그래프 공식 세 개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와 저렇게 많아 그러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세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되게 쉬워지는 거죠. 결국 세 개밖에 없네. 그러면 이거 식을 세우라 그래요. 이거 응? 기울기가 가속도가 기울긴 거 알았죠? 가속도 해볼까요? 가속도가 미터/세컨드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려면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눈다라는 게 기울기인 거고. 기울기가 가속도야. 얘가 1이고 요 기울기가 2야. 그럼 됐네. 그럼 됐어요. 얘 얼마입니까? 요 V.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거. 요게 1. 요게 2. 이렇게 되려면 얘 얼마? 20이죠. 20. 그렇죠. 그럼 맞잖아요. 그럼 속도 20인 거 알았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낀 면적이 20이라는 게 힌트니까. 그러면 요 면적에서 요 면적을 빼면 되겠네.
아니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대로 요 거리에서 그 요거에서 요거를 곱하고 2분의 1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림 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식한 방법은 일단 A부터 사다리꼴 면적 구하고 그 다음에 요 B 구해서 빼주면 얘가 나오는 거죠. 식을 안 쓸게요. 안 쓰고. 아니면 뭐 이거 직접 구하셔도 되고. 자, 근데 이거 이제 이거죠. 얘가 이렇게 됐다. 난 이게 자유롭게 된다. 어느 정도 된다. 그럼 저 문제도 되게 쉬운 문제. 자,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거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자, 8번 하나 더 보세요. 자, 그린 가는 자, 자동차 AB가 동시에 기준선을 통과한 후에 각각 직선 운동하는 모습이다. 그림 나는 AB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거다. 자, 여러분, 요 문제 있죠, 요 문제. 요 문제하고 비슷해요. 요 문제하고 아까 6번 문제하고. 얘는 그림을 하나 줬죠? 그 다음에 속력을 줬어요. 그 속력 그래프인데 이 VT 그래프에서는 물체가 어느 쪽으로 운동하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림이 곁들여지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이제 아까랑 비슷하게 자 일단 가본을 보니까 AB가 서로 반대 방향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 자 일단 방향이 다르구나를 일단 눈에 봤어. 오케이 그림 됐어. 그다음 옆에 그래프에서 알려주는 거는 속력이 속력. 속도가 아니었어. 속력이었어. 자 얘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렇게 간대. 이렇게 간대. 그래서 A는 여기 20까지 올라갔고, 자, 얘는 5였어. 자, 이렇게 딱 줬어. 여기 10초, 여기 15초. 세크. 자, 이제 봅시다. 자,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제 가볍게 해석부터 해볼게요. 일단 방향은 달라. 근데 둘 다 이쪽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건 맞아. 오케이.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속력이 쭉 증가하다가 쭉 줄어서 0 됐고 B는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계략적으로 보고 자, 기억본 보세요. 자, 0초부터 15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A와 B가 같다 그랬습니다. 거리입니다. 거리는 우리가 여기 또 개념이 들어가죠. 거리는 맞아. 스칼라였지. 방향하고 상관없었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있으면 되는 거야. 거리. 그렇지. 그래프만 있으면 돼. 얘는 스칼라니까 방향이 상관없지. 거리 미터. 자, 어떻게 하면 미터가 나옵니까? 자, 요거 두 개 보고. 자, 미터를 구하려면 곱하면 되겠네? 그럼 면적이구나. 그럼 면적. 그럼 15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면적은, 딱 봐도 다르구만. 틀렸네. 그죠? 틀렸어요. 면적 달라. 자, 니은번.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크기 그랬는데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이렇게 합니다. A가 보는 B의 속도는 자 B 거에서 A 거를 뺀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공식만 놓고 하겠습니다. 근데 속도예요. 이게 다 벡터예요. 벡터. 알았죠? 벡터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 속도 크기는 B 거에서 A 거 빼는 거예요. 그럼 10초 때는 얘 20이고 얘 5예요. 그 다음에 0초일 때는 10초일 때 0초일 땐 둘이 속력이 같아요. 그럼 얘는 20이고 5고 그럼 뺀 값은 누가 크겠어요? 당연히 10초 때가 크겠죠. 그죠? 이건 공식. 예. 그래서 니은번은 맞았어요. 10초일 때가 더 커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가는 거야. 디귿번. 한 단계 더 갑니다. 12초일 리을번 먼저 합시다. 리을번. 한 단계 더 가서 10초일 때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크기는 15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 이거 아까 배웠지? A가 보는 B 속도는 B 거에서 A 걸 빼는 거야. 자, B 거에서. 자, B 거 5. 자, A 거. A 20.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5. 근데 크기라 그랬으니까 15가 맞아.
자, 이렇게 하면 틀렸죠. 자, 잘 보세요. 뭐를 빼뜨렸어요? 이 공식 그대로 넣었는데 틀렸대요. 자, 이거는 지금 무슨 표시인지 알죠? 이거 벡터 표시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하면 틀렸대요. 뭐가 틀렸나 봤더니 이거는 요 그래프만 보고 푼 거잖아요. 벡터니까 뭐를 같이 봐줘야 돼. 방향. 얘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틀려요. 이게 리을번 되게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저렇게 하면 되나 보다가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동시에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리을번 엄청 많이 틀려요. 이렇게 푼 학생은 얘만 보고 푼 거잖아. 얘 안 봤잖아. 그럼 벡터로 해볼까요? 자, A가 속도가 20이 됐대요. 얘가 20이 됐대요. 자, B는 일로 가요. B는 일로 가요. 방향이 달라. 자, VB는 이게 5야. 그럼 얘네 둘 뺀 거는 상대 속도는 이거예요. 뺀 게 이거예요. 이게 벡터 계산이잖아요. 그럼 얘가 20이고 얘가 5인데 얘가 15일 리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삼각형이 이래. 그래서 20에서 5를 빼야 이게 15가 되는데 이 대각선이 15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5가 아니죠. 그럼 선생님 얼만데요? 모르죠. 못 구하는 거야. 각도를 모르니까 못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일단은 두 개를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되는 눈도 필요하지만 벡터 계산도 할 줄 알아야죠. 근데 이거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벡터 계산을 맨 처음에 배우겠죠, 당연히. 그래서 벡터는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B 거에서 A 걸 빼면 이 대각선이 바로 벡터의 차다. 요게 상대 속도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죠. 이게 별 느낌이 없겠지만 지금 보시면 제가 처음부터 지금 우리 9번까지 풀었는데 8번까지 풀었는데 제가 조금씩 난이도를 높인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이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 아까 6번보다 8번이 더 어려워요. 이게 오답률이 더 높아요. 그 리을번 되게 많이 틀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단편적인 게 되는 거죠. 그림, 그래프, 단편적으로 공부하다가 이제 조금씩 문제가 난도가 높아지면 두 개가 조합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표 같은 게 또 같이 들어가죠. 그림도 여러 개가 포함되고 비교하는 그림이 나오고 그럼 이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 이제 난이도별로 본 거예요. 이렇게 물리는 이제 결국 이렇게 해야죠. 그죠? 처음부터 이거를 풀어버리면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별 학습도 좀 필요한 거고 물리는. 그 가속도의 크기는 얘만 갖고 풀어도 돼요. D급번에. 왜요? 크기라 그랬잖아. 방향 안 물어봤잖아. 그러면 얘는 그러면 이런 경우죠. 얘는 볼 필요 없구나. 그지? 얘는 방향 알려준 거고. 그러니까 얘만 갖고 하면 되겠네. 여기 기울기. 그죠? 가속도가 미터 퍼 세크 제곱 아니야. 그럼 보면 자,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려면 뭐 해야 돼? 얘가 나오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구나. 1대 4가 맞네. 5, 20. 4배 맞죠. 기울기가 4배. 예. 그래서 3배다. 이러면 틀렸죠. 4배입니다. 4배.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죄송한데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 제가 이거 왜 넣냐면 이 9번은 제가 왜 넣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요. 자, 이거 풀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물리를 처음 한 번이라도 아무리 기본 강좌라도 한 번 들었으면 이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함께 운동하는 물체예요. 그럼 F라는 힘을 가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끌고 가요. A를. 그러면 이제 줄로 연결돼 있죠. 그럼 A가 B를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실에 걸리는 장력 T가 되죠. 예. 그럼 A가 B를 끌면 반작용으로 B도 A를 끌어요. 그래서 둘이 같다. 이렇게 배워요.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힘이 있고 얘네 둘 사이에 작용한 힘이 있고 두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같다. 또는 뭐 하나로 연결된 실의 장력은 똑같다. 이렇게 배워요.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바꿔요. 얘를 썰매로 바꿔.
선물을 좀 실어. 선물 좀 싣고 앞에다가 얘도 똑같이 썰매로 바꾸고, 응? 산타클로스를 앉혀. 뒤에 선물 좀 실어. 그죠? 여기다 루돌프 한 마리 그려. 이렇게 하면 틀려요. 틀려요. 정답률이 달라요. 문제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바꿨는데 틀려요. 그죠? 이 학생은 머리가 나쁘고 좋고 그런 문제 아니에요. 얘는 공부 방법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림이라는 게, 이 물리라는 게 뭐지? 또 모르는 학생이에요. 만약에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루돌프는 관심이 없어요. 그 힘 표시된 거 보세요. 루돌프는 관심이 없어요. 썰매가 받는 힘이 있어요. 이게 F1이 있어요. 얘가 끄는 힘이 이게 F3예요. 얘가 F1이군요. 얘가 F3군요. 이게 되죠. 얘는 관심이 없어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같았듯이 얘네 둘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보세요. 왜 틀려요? 그럼 얘는 공식을 몰라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 문제 잘 풀어요. 근데 얘는 왜 틀려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림이 바뀌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애시당초 물리는 어떤 그림이 나오더라도 해석하는 방법이 똑같구나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얘는 요 문제에만 집중한 거야. 요것만.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이 좀 바뀌면 틀리는 거야. 뒤에다가 뭐 하나 얹어놓고 뭐 이렇게 하나 달아놓으면 또 틀리는 거야. 그 가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그게 지금이야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보면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클리닉이 안 돼요. 이번에 여러분이 시험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문제가 작년보다 쉬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새로운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보지 못하던 그림. 아니나 다를까. 학생들 반응이 두 부류예요. 선생님 문제 너무 쉬웠는데 몇 개 실수했어요. 이런 학생. 쉬웠는데 뭐 15개밖에 못 맞았어요. 이런. 어떤 애?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딱 극명의 난이죠. 제가 보면 제 기준으로 얘기할까요? 쉬웠어요. 근데 그거는 그거예요. 어려웠어요 하는 애들은 자기가 보지 못하던 그림이 나왔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걔는 자기가 보던 그림이 나와야 돼. 생물처럼. 그 그림이 나와야 돼. 그 그림이 나와야 풀어. 그러니까 물리하고 생물이 지금 전혀 공부 방법이 똑같아 걔는. 물리는 절대 그걸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림이 계속 바뀌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지? 얘는 뭐지? 힘이 어떻게 작용하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걔는 비슷하고 거의 유사한 그림이 나와야지만 푸는 거예요. 응용력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물리 공부를 완전히 잘못한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식을 어려운 걸 많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약대생들한테. 그러니까 물리는 제가 생각할 때 수학 대용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약간의 응용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논리적 사고를 평가하는 제일 좋은 과목은 수학이에요. 수학이 최고예요. 그건 압도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논리성 평가하는 게 언어죠. 근데 여러분 뭐 고등학교 나와봤지만 그 이과 애들이 적잖아요. 더 적은데 그 언어 영역 같은 경우 1등급 비율이 이과생이 7, 80%예요.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이 언어도 잘해요. 논리성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이 제일 좋은데 그게 부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대체 용도로 물리를 쓰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5회, 6회 지나면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러니까 올해부터 좀 방향을 잡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다양성 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공식, 어려운 주제가 아니지만 좀 새로운 그림을 주고 이제 해석을 하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공식 외워서 법칙 외워서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물체가 나오면 답을 요렇게 가더라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아마 생물처럼 그런 단편적으로 그 주제별로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상당히 자기가 공부한 거에 비해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좀 다양하게 보는 시각, 해석하는 시각,
그냥 이거 나누고 곱하는 게 야매야? 뭐 어때? 그 해석하는 방법이야. 그런 것도 배우고, 그림 해석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프도 배우고, 꼭 FM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게, 그래야 응용력을 좀 기르고, 새로운 그림이 나왔을 때, 얘를 어떻게 해석하더라. 맞다. 이렇게 해석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맞지. 그냥 무조건 뭐 어떤 연산을 많이 하고 이런 거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좀 그런 거를 시사하는 바가 좀 커요. 딱 보면서. 그래서 진짜 아니나 다를까 딱 문자 오는 거 보니까 딱 두 부류예요. 쉬웠어요. 15개 밖에 못 맞았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이런 애 있고. 아니면은 너무 어려웠어요. 모의고사보다 점수 안 나왔어요. 딱 두 부류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이렇게 그 아이가 질문했던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딱 맞아요. 그래서 그럼 나도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가리키는 게 맞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죠? 그런 거잖아. 똑같이 공부했는데, 그죠? 이렇게 했는데 대처 능력이 없다. 이게 보세요. 이게 응용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 시험을 어떻게 봐요? 시험을 어떻게 보냐? 이거 이렇게 틀린 학생이 시험을 어떻게 보겠냐? 근데 이거를 저걸 누가 틀려 그러죠? 되게 질문 많이 해요. 질문 많이 해요. 아까 로켓도 질문 많이 하고요. 쟤도 질문 엄청 많이 해요. 학생들은 그 어떤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에서 물리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생물이 이렇게 공부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를 생물이랑 똑같이 공부해요. 그러니까 요 그림, 요 주제, 요거 뒤에 하나 더 달면 틀려. 다른 문제야 걔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공식 많이 알고 문제 많이 푸는 게 꼭 능사는만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그런 잠깐 얘기 나중에 하고. 자, 그다음에 조금만 쉬었다가 제가 일단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이 물리 공부할 때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